밤에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잠이 바로 오지 않고 뒤척이다가 겨우 잠든 것 같은데. 새벽에 한 번, 두 번 깨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잔 게 맞나? 싶은 날이 있죠. 저는 그럴 때마다 몸이 마치 충전이 덜 된 휴대폰처럼 느껴진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켜지긴 켜지는데 금방 방전되는 느낌. 노년으로 갈수록 이 감각이 더 선명해지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분들 중 상당수가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로 몸이 잠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딱 한 잔입니다. 따뜻한 우유에 꿀 1큰술. 누군가는 그게 무슨 대단한 비법이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다만 몸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살짝 길을 터주는 잠자리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수면 고민을 많이 다루는 이유는 잠이 단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날의 기분, 기억, 통증, 면역 같은 것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잠은 밤에 하는 정비 시간이에요. 정비가 매번 중간에 끊기면 엔진 소리가 자꾸 거칠어지듯이 몸도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따뜻한 우유꿀 1큰술을 중심으로 노년의 수면에 맞게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디까지 기대하면 좋은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안전 이야기까지요.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은 꿀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겁주려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게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우유가 속에서 불편한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락토프리 우유, 무가당 두유로 바꾸는 방법까지 같이 잡아드릴게요. 오늘 영상 하나만 보셔도 잠이 안 와서 애쓰는 밤에서 잠이 오기 쉬운 흐름을 만드는 밤으로 방향이 달라지게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말로 머리를 더 바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 바로 해볼 수 있는 방식으로 딱 필요한 것만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비법은 한 번 마시면 끝이 아니라 내 몸이 잠을 기억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더 핵심이 나옵니다. 특히 새벽에 깼을 때 다시 잠으로 돌아가는 요령, 그리고 꿀을 넣어도 되는 사람과 조심해야 하는 사람의 기준은 뒤에서 아주 분명하게 정리해드릴 겁니다.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수면은 혼자 끙끙 앓기보다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방법을 나누면 훨씬 빨리 편해집니다. 자, 그럼 이 한 잔이 왜 잠자리 신호가 될 수 있는지 노년의 몸을 기준으로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한 잔이 잘 먹히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애를 쓰는 밤이 길어질수록 몸이 더 각성된 상태로 굳어버린다는 점을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잠은 스위치를 눌러 켜는 전등이 아니라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눈이 적응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누워서도 나처럼 밝은 마음, 바쁜 머리, 긴장된 몸을 그대로 끌고 들어오시죠. 노년으로 갈수록 이런 현상이 더 흔해집니다. 나이 들어서 잠이 줄었나 보다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줄어드는 건 시간만이 아니라 깊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잠에는 얕은 구간이 있고 깊은 구간이 있고 꿈을 많이 꾸는 구간도 섞여요. 이게 마치 바다처럼 층이 나뉘어 있는데 젊을 때는 자연스럽게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곤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는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예전보다 예민해지기도 해요. 작은 소리, 약간의 속 불편함, 밤중 화장실 생각 하나에도 통로가 막히듯 잠이 얕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깊게 자려면 더 오래 누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오래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이 긴장돼 있으면 몸은 아직 경계해야 한다는 신호를 계속 받습니다. 그러면 뇌가 회복 모드로 내려가지 못하고 얕은 잠 근처에서만 맴돌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오래 자는 기술보다 깊어지는 길을 열어주는 습관을 중심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을 열어주는 아주 쉬운 신호가 따뜻한 음료 한 잔 같은 취침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단순해서 매일 비슷한 순서가 반복되면 그걸 기억합니다. 마치 시장 가는 길이 익숙해지면 발이 먼저 가듯이요. 잠도 비슷합니다. 아, 이 시간이 되면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하는구나 하고 몸이 알아차리게 만드는 거죠.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도 같이 봐야 합니다. 잠이 얕아지는 이유가 단순히 습관 때문만은 아닐 수 있어요.
코를 심하게 곤다거나 자다가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있다거나 아침에 입이 바짝 마르고 머리가 아프다거나 낮에 졸음이 너무 심하다면 다른 원인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음료 하나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원인을 확인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이 얘기를 미리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니라 헛수고를 줄여드리려는 마음입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은 아주 현실적인 습관만 조정해도 체감이 옵니다. 특히 잠드는 시작이 부드러워지면 새벽에 깨는 횟수도 따라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 시작을 부드럽게 만드는 첫 번째 열쇠가 몸의 긴장이고 두 번째가 속의 편안함입니다. 지금부터 그 두 가지를 한 잔에 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따뜻한 우유가 왜 이야기에 자꾸 등장하느냐? 이걸 어렵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물로 손을 씻으면 손끝이 풀리듯이 따뜻한 음료는 몸을 이완 쪽으로 기울게 만들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유가 특별한 약이라서가 아니라 따뜻함이라는 신호가 먼저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온도와 타이밍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각성되고 너무 차가우면 속이 놀랄 수 있습니다. 손으로 컵을 잡았을 때 따끈하다 정도가 좋고 시간을 잡는다면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이 무난합니다. 이 한 잔이 몸에게 이제 속도를 낮출 시간이야 라고 말해주는 셈이죠. 그리고 우유에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여러 재료로 바뀌는데 그 중에는 기분과 안정에 관여하는 경로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유를 마시면 바로 잠이 온다가 아니라 잠으로 가는 길이 조금 부드러워질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대를 너무 크게 잡으면 실망이 커지고 실망이 커지면 또 긴장이 생겨 잠을 방해하거든요. 제가 어르신들께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잠은 버스입니다. 버스는 억지로 끌어오면 더 멀어져요. 그런데 정류장에 조용히 서서 불빛을 낮추고 숨을 고르고 몸을 편하게 해두면 버스가 올 확률이 올라갑니다. 따뜻한 우유는 그 정류장에 켜는 작은 표지등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유만 마시면 더부룩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세요.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고 우유에 들어있는 젖당이 잘 맞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유가 불편한 분들을 위한 길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락토프리 우유 그리고 두유 같은 대체가 그 길이 됩니다. 다만 대체를 고르는 기준이 중요해요. 이 기준을 모르고 아무 두유나 마시면 오히려 밤에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럼 꿀 1큰술은 왜 넣는 거야? 꿀이 멜라토닌을 만들어준다던데 그게 맞아? 이런 이야기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 갈림길입니다. 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은 여기서 선택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 기준을 아주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꿀 1큰술을 넣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몸과 마음을 편안한 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취침의식이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맛은 사람을 잠깐 느슨하게 만들 수 있고 따뜻한 음료와 만나면 그 효과가 더 부드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붙어야 하는 말이 있어요. 꿀이 누군가의 몸에서 잠 호르몬이 바로 튀어나오게 한다처럼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과장 대신 현실적인 사용법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양입니다. 1큰술이 기준이 될 수는 있는데 모든 분에게 같은 양이 좋은 건 아닙니다. 평소 단맛에 민감하거나 속이 예민한 분은 1큰술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평소에 밤에 허기가 심해서 잠이 깨는 분들은 아주 소량의 탄수화물이 오히려 안정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 몸이 밤에 무엇 때문에 깨어나는가입니다. 배고파서 깨는지, 소변 때문에 깨는지, 걱정 때문에 깨는지, 속이 불편해서 깨는지 원인이 다르면 대답도 달라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당뇨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를 하고 계신 분은 꿀을 아무 생각 없이 1큰술 넣는 방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꿀은 결국 당분이기 때문에 밤에 혈당이 출렁이면 오히려 잠이 얕아지거나 새벽에 깰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경우에는 선택지를 이렇게 잡는 게 안전합니다. 첫째, 꿀은 빼고 따뜻한 우유만으로 취침 의식을 만든다. 둘째, 꼭 넣고 싶다면 1큰술이 아니라 아주 소량,
예를 들어 반 작은 술 정도로 시작해 몸 반응을 본다. 셋째, 혈당이 걱정된다면 달지 않은 따뜻한 음료로 바꿔서 따뜻함 신호만 가져간다. 여기서 핵심은 달콤함이 아니라 습관의 신호입니다. 달콤함은 보너스일 뿐이고 신호는 따뜻함과 반복입니다. 반복이 쌓이면 몸이 먼저 내려갑니다. 또 한 가지, 밤에 꿀을 먹는다고 해서 낮에 먹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밤은 몸이 쉬는 시간이라 속이 바쁘면 잠이 얕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합을 권할 때 항상 같이 말합니다. 배부르게 드시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놓기 위한 한 잔입니다. 한 잔이 야식이 되면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혹시 따뜻한 우유가 내 속을 더부룩하게 한다거나 우유만 마시면 가스가 차고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여기서 포기하시면 아깝습니다. 방법은 바꾸면 됩니다. 우유를 바꾸는 순간 같은 습관이 훨씬 편해질 수 있어요. 그 바꾸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유가 잘 안 맞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우유만 마시면 속이 불편해라는 분이 늘어요.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소화효소가 줄어들기도 하고 장이 예민해지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건 의지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몸이 편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대체가 락토프리 우유입니다. 락토프리는 쉽게 말하면 우유 속 젖당을 줄여서 속을 편하게 만든 우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맛은 비슷한데 더부룩함이 덜한 분들이 많아요. 이걸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시고 누웠더니 속이 불편해서 잠이 깼다는 일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선택지가 두유입니다.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무가당을 권합니다. 밤에 달달한 두유를 마시면 오히려 야식처럼 작동해서 속이 바빠질 수 있거든요. 또 콩이 잘 맞지 않는 분도 있어서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보는 게 좋습니다. 한 컵을 다 마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면 부담이 생기고 부담은 긴장을 만들고 긴장은 잠을 밀어냅니다. 그러니 반 컵부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꼭 나옵니다. 그럼 락토프리나 두유에 꿀도 넣어도 돼요? 원리는 같습니다. 다만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 중인 분은 꿀 자체를 조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분이라도 달게 마시기가 습관이 되면 양이 커질 수 있으니 기준을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안내합니다. 맛을 내기 위한 게 아니라 취침 의식을 만들기 위한 한 스푼. 그래서 1큰술을 기준으로 시작하되 속이 예민하거나 단맛이 부담이면 줄이고 혈당이 걱정되면 빼는 쪽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현실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밤에는 물도 많이 마시면 화장실 때문에 깨는 분이 많아요. 특히 전립선이나 방광이 예민해진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한 잔을 너무 늦게 드시기보다 잠들기 30분 1시간 전 정도로 두고 양도 한 컵 가득보다 적당한 컵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함을 얻고 깨는 이유를 줄이는 방향이니까요. 이렇게 음료 한 잔의 틀을 잡았다면 이제 그 한 잔이 더 잘 작동하게 해주는 환경을 붙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아쉬운 실수를 합니다.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도 방은 밝고 텔레비전 소리는 크고 휴대폰은 손에 쥐고 계세요. 그러면 몸이 받는 신호가 서로 싸웁니다. 한쪽은 내려가자인데 다른 쪽은 아직 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은 한 잔을 살려주는 저녁 루틴으로 이어갑니다. 따뜻한 음료 한 잔이 씨앗이라면 저녁 루틴은 그 씨앗이 자라게 해주는 흙입니다. 흙이 엉망이면 씨앗이 좋아도 힘을 못 써요. 반대로 흙만 정리해도 씨앗의 힘이 훨씬 잘 살아납니다. 제가 권하는 루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3가지 흐름으로만 잡습니다. 빛, 몸, 마음. 첫째는 빛입니다. 밤이 가까워질수록 집안의 불빛을 조금만 낮춰보세요. 꼭 전등을 끄라는 뜻이 아닙니다. 눈이 편한 밝기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두워지면 몸은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더 받습니다. 반대로 화면이 번쩍이면 몸은 밤인데도 낮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음료를 마신 뒤에는 휴대폰을 손에서 내려놓는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번에 끊기 어려우면 10분만 줄여도 됩니다. 줄인 만큼이 쌓입니다. 둘째는 몸입니다. 몸은 긴장을 풀어야 잠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는 운동해야 잠이 오겠지 하고
밤에 무리하게 걷거나 갑자기 스트레칭을 세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몸이 달아오르면 오히려 각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땀이 나지 않는 정도의 부드러운 움직임이 좋습니다. 종아리를 살짝 풀어주고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목을 길게 늘려주는 정도. 몸이 오늘 고생했구나 하고 토닥여주는 느낌으로요. 셋째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몸이 아무리 편해도 잠이 얕습니다. 특히 누워서 생각이 많아지는 분들은 잠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잠자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책상이 아니라 내려놓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쉬운 방법을 권합니다. 잠들기 전에 종이에 걱정거리 3줄만 적어두는 겁니다. 내일 할 일, 걱정되는 일, 잊지 말아야 할 일. 종이에 내려놓으면 머리가 조금 비워집니다. 종이는 작은 창고가 되어주거든요. 이 흐름 위에 따뜻한 우유와 꿀이 올라가면 한 잔이 훨씬 자연스럽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체감합니다. 오늘은 누웠을 때 덜 뒤척이네. 새벽에 깨도 다시 잠들기 쉬웠네. 이 작은 체감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이 붙어요. 잠은 자신감이 붙을수록 더 잘 옵니다. 반대로 또 못 자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커질수록 더 멀어집니다. 그런데도 새벽에 깨는 날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이 하는 치명적인 행동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시계를 보는 겁니다. 시계를 보는 순간 머리가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제 몇 시간 남았네, 큰일이네. 계산이 시작되면 각성이 올라갑니다. 새벽에 깨는 분들을 위한 아주 현실적인 대처법을 잠깐 뒤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그 전에 낮에 무엇을 하느냐가 밤을 얼마나 좌우하는지도 꼭 짚어야 합니다. 밤만 붙잡고 있으면 해결이 더딜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잠을 이야기할 때 밤만 바라보시는데 사실 밤잠의 반은 낮에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낮에 햇볕을 못 보면 밤이 와도 몸이 지금이 밤인지 확신을 못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낮 습관은 햇볕입니다. 대단한 운동이 아니라 창가에 10분이라도 앉아 계시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햇볕은 몸의 하루 리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리듬이 잡히면 밤에 내려가기가 쉬워져요. 두 번째는 낮잠입니다. 낮잠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길어지면 밤잠을 밀어낼 수 있어요. 특히 오후 늦게 길게 자면 밤에 잠이 얕아지기 쉬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하나 세우면 좋습니다. 낮잠은 짧게, 그리고 너무 늦지 않게. 잠깐 눈만 붙이고 일어나는 낮잠이 밤을 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규칙적인 활동이 중요합니다. 걷기든 집안일이든 몸이 하루에 한 번은 적당히 썼다는 느낌을 받아야 밤에 내려갈 힘이 생깁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밤에 누워도 몸이 에너지를 다 쓰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잠이 얕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카페인입니다. 커피뿐 아니라 진한 차, 초콜릿, 에너지 음료 같은 것에도 들어있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느려지는 분도 있습니다. 본인은 오후에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라고 생각해도 밤까지 영향을 끌고 갈 수 있죠. 그래서 잠이 힘든 시기에는 카페인을 줄여보는 실험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딱 일주일만요. 일주일만 해도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감이 옵니다. 여기까지가 낮에 잡아주는 바탕입니다. 이 바탕이 깔리면 밤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이 훨씬 힘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건 마지막 퍼즐입니다. 침실 환경이에요. 똑같이 누워도 어떤 집에서는 잘 자고 어떤 집에서는 뒤척이는 이유가 바로 환경입니다. 환경은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주 작은 조정이 잠의 깊이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 조정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도 새벽에 깨면 어떡하죠? 이 질문이 제일 현실적이죠. 그 대답을 준비해두면 밤이 덜 무서워집니다. 무서움이 줄면 잠은 더 잘 옵니다. 이제 침실을 잠이 쉬는 곳으로 만드는 요령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침실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단순할수록 잠에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잠은 자극이 적은 곳에서 더 잘 붙거든요. 그래서 저는 침실을 잠을 위한 방으로 한 가지만 정리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3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온도, 소리, 빛.
온도부터요. 너무 덥거나 너무 차가우면 잠이 얕아질 수 있습니다. 땀이 나면 몸이 자꾸 깨어서 조절하려 하고 너무 추우면 근육이 긴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약간 서늘하다 정도가 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개인차가 있으니 정답이 하나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땀과 떨림을 피하는 겁니다. 침구는 얇게 여러 겹으로 준비하면 조절이 쉬워요. 한꺼번에 두껍게 덮으면 조절이 어렵습니다. 소리는 더 민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소리에도 깨는 분들이 많아요. 가족이 늦게 들어오는 소리, 냉장고 소리, 밖에 차 소리 같은 거죠. 완벽히 조용하게 만들기 어렵다면 일정한 소리로 덮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은 선풍기 소리처럼 일정한 소리는 오히려 불규칙한 소음을 덜 느끼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이 또한 사람마다 다르니 내게 맞는 방식으로 불규칙을 줄이는 방향이 핵심입니다. 빛은 더 단순합니다. 침실 조명은 되도록 은은하게, 그리고 누웠을 때 눈에 들어오는 작은 불빛을 줄여보세요. 충전기 불빛, TV 대기 불빛도 은근히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이 예민해진 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침대는 침대 역할만 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침대에서 TV를 오래 보거나 휴대폰을 오래 하면 뇌가 그 자리를 깨어있는 자리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습관도 가능하면 침대 밖에서 마시고, 침대는 이제 내려간다의 마지막 장소로 남겨두면 더 좋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까지 잡아도 많은 분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도 새벽에 깰 때가 있어요. 그때가 문제죠. 그 순간의 대응이 잠의 질을 좌우합니다. 특히 새벽에 깼을 때 머리로 하는 행동 하나가 잠을 완전히 깨워버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시계 보기, 그리고 또 하나는 잠이 안 오는데 그냥 누워 있어야지 하면서 초조해지는 겁니다. 초조함은 몸을 깨웁니다. 그래서 새벽에 깨면 해야 할 일은 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려갈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깨는 순간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걸 알고 있으면 밤이 덜 무섭습니다. 무서움이 줄면 잠은 더 잘 붙습니다. 새벽에 눈이 번쩍 떠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외로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기입니다. 그래서 시계를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머리가 남은 시간을 계산하고 내일 컨디션을 예측하고 걱정을 키우기 쉽거든요. 그 계산이 시작되면 몸은 다시 깨어납니다. 두 번째는 숨입니다. 숨은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스위치예요. 숨을 짧게 쉬면 몸은 긴장하고 숨을 길게 내쉬면 몸은 풀립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더 천천히 내쉽니다. 내쉬는 숨을 조금 더 길게. 이것만으로도 몸이 위험 상황이 아니구나 하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복잡한 명상보다 이 단순한 호흡이 시니어 분들께 더 현실적일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몸의 작은 조정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깬 상태가 지속되기 쉬워요. 이불을 살짝 걷거나 발이 차면 양말을 신거나 물 한 모금만 아주 조금 마시는 정도로 조절합니다. 단, 여기서 한 컵을 다 마시자가 되면 화장실 때문에 더 깰 수 있으니 아주 소량만요. 네 번째는 생각의 길을 끊는 요령입니다. 눈 뜬 채로 걱정이 밀려오면 마음이 자꾸 과거와 미래로 달립니다. 그럴 때 저는 단순한 작업을 하나 권합니다. 예를 들어 머릿속으로 오늘 했던 일을 시간 순서로 천천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고 밥 먹고 산책하고 이렇게요.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나열하는 생각입니다. 나열은 뇌를 흥분시키지 않고 점점 단조로워져서 다시 잠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누워서 2030분 정도가 지나도 전혀 졸리지 않고 오히려 초조해진다면 잠자리에서 잠과 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땐 잠깐 일어나서 아주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눈이 편한 일을 하세요. 예를 들면 종이책 몇 쪽, 조용한 스트레칭, 따뜻한 물 한 모금. 그리고 다시 졸음이 올 때 침대로 돌아옵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침대에서 초조해지는 습관을 끊는 방식이니까요. 여기서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벽에 깨서 또 한 잔을 마시면
화장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새벽에는 소량이나 따뜻함만 활용하는 쪽이 낫습니다. 어떤 분들은 따뜻한 물 한두 모금만으로도 충분해요. 핵심은 몸을 다시 내려가게 하는 신호입니다. 이제 전체 그림이 잡히셨을 겁니다. 한 잔은 시작이고 빛과 몸과 마음의 흐름이 뒷받침이고 새벽 대응이 마무리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고 오늘 밤부터 단계별로 어떻게 해볼지 딱 떨어지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줄기는 단순합니다. 잠은 억지로 잡는 게 아니라 오기 쉬운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만드는 가장 쉬운 출발점으로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제안했고 거기에 꿀 1큰술을 더할 수 있지만 당뇨나 혈당 관리가 있는 분은 조심해서 내 몸에 맞게 바꾸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우유가 불편한 분은 락토프리 우유나 무가당 두유로 바꿔서 같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고요. 정리를 아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밤 바로 할 수 있는 1단계입니다. 잠들기 30분 1시간 전 밝은 화면을 잠깐 내려놓고 방의 불빛을 조금 낮춥니다. 그리고 따뜻한 우유를 준비합니다. 우유가 불편하면 락토프리로, 그도 부담이면 무가당 두유로요. 꿀은 혈당이 괜찮고 단맛이 부담이 아니라면 1큰술을 기준으로 시작하되 부담이면 줄이고 혈당 관리 중이면 빼는 선택이 더 안전합니다. 중요한 건 야식이 아니라 취침 의식이라는 마음가짐입니다. 두 번째, 일주일 동안 해보는 2단계입니다. 낮에 햇볕을 10분이라도 보고 카페인을 줄여보는 작은 실험을 합니다. 낮잠은 길어지지 않게 조정해봅니다. 침실에서 불규칙한 소리와 작은 불빛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체감이 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땀이 나지 않는 정도의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붙여봅니다. 세 번째, 한 달을 바라보는 3단계입니다. 새벽에 깼을 때 시계를 보지 않고 숨을 길게 내쉬는 습관을 몸에 익힙니다. 걱정이 많아지는 분은 잠들기 전 종이에 3줄만 적는 습관을 들여봅니다. 이렇게 하면 밤이 무서운 시간에서 밤이 정비되는 시간으로 천천히 바뀌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잠이 무너지면 사람은 스스로를 자꾸 탓하게 됩니다. 내가 예민해서 그래. 내가 약해서 그래.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몸의 리듬이 잠깐 길을 잃은 경우가 많습니다. 길을 잃었으면 다시 길을 찾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방향 전환입니다. 작은 방향 전환이 쌓이면 어느 날 아침 오늘은 좀 낫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한 번이 다음 변화를 끌고 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잠은 혼자만의 고민처럼 느껴지지만 가족 중에도 같은 문제로 힘든 분이 꼭 계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내용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해주시면 그분의 밤도 조금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나는 새벽에 몇 시에 깨는 편인지, 우유가 맞는지, 두유가 맞는지, 꿀은 부담이 없는지.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어가겠습니다.